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은 아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듯 싶었던 그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갚을 거야?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도 다시 삼켜집니다. 친구 사이에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에 그 미묘한 거리감을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바쁘다, 다음에 곧 연락할게라는 말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라는 억울함도 함께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돈 문제는 어떤 관계에서든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들이 돈 문제로 인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빌려간다고 말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곧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갚을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어차피 친구인데 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나도 힘든데 이해해 주겠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빌린 돈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먼저 돈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굴면서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라며 안부를 묻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를 어필하려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돈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라거나 요즘 정말 힘들어서 라며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아, 정말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참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정심을 자극해서 더 오래 미루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돈에 민감한 줄 몰랐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어집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오히려 빌려준 사람을 나무라는 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갚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아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이제 와서 왜 그런 옛날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그때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넌지시 언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라거나 병원비 나갈 일이 생겨서라는 식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깜빡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 맞다. 미안해, 언제까지 드릴까? 라고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면서 정말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 그래. 힘들겠네 라고만 말하고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요즘 어려워서 라는 식으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먼저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도 상대방의 반응을 잘 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월말까지처럼 명확한 답변을 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곧 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식으로 애매한 답변만 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또는 화를 내면서 그렇게 급해? 라고 되묻거나 친구 사이에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고 말한다면 이미 관계는 틀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다, 인정머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 잘못인데 왜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돈 문제에서 애매한 사람은 결국 끝까지 애매하게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효과적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먼저 나한테 갚아. 이 말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정말 없다면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갚으라는 것이니까요. 둘째,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까지 빌려서 갚으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여러 군데 돈을 빌렸더라도 나한테 먼저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것에 대한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그럴 필요까지야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났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가져오기도 하고 어디선가 돈을 구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겼다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갚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떻게든 구해온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했는데도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럼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체면 때문에라도 돈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말로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설마 정말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쓸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는 어차피 오래 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아내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계속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돈 문제로 한번 틀어진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나도 서로 불편하고 대화도 어색해집니다.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언제 갚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빌린 사람은 또 돈 얘기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이어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받아내고 이제 우리는 서로 빚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연락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러느냐고 말하는 사람, 너무 속 좁게 구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자신인데 왜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논리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라면 이해해야 한다. 돈보다 우정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우정을 먼저 저버린 사람입니다. 진짜 우정을 생각한다면 빌린 돈을 제때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애초에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동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뿐입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에 빌려간 몇십만 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더 커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거나 그 정도 금액이 아니었다라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10만 원이었나? 5만 원이었나? 라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는 나중에라고 할 수 있어도 문자로 받으면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으면 부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답장을 안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답변입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때는 한 번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답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입니다. 주변 공통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연락이 안 된다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거나 친구는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너무 감정적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실만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연락도 안 받는다. 이 정도로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건 잘못됐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몇 사람에게 전해지면 결국 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면 때문에라도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왜 인정머리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람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알게 됩니다. 돈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 사이에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비도 많이 들고 자녀들 뒷바라지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곳에서는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새 옷을 사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빌린 돈은 갚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집니다. SNS에서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돈으로 나한테 갚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쓸 돈 있으면 나한테 먼저 갚아. 직설적이지만 효과적인 말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그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깨닫고도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다라거나 생활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말이 안 됩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뭘 사든 나한테 먼저 물어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조로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돈을 함부로 쓸 처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오랜 친구라면 더더욱 빌린 돈을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어차피 친한 사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가 돈 때문에 틀어지는 것, 너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빨리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미룬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액이 작아서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빌린 돈은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갚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갚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말입니다.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작다고 해놓고 갚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나오는 변명이 또 있습니다. 요즘 용돈도 없어서 라거나 카드값 내느라 빠듯해서 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들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용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새 옷을 샀을까요? 카드값이 부담된다고 하면서 왜 또 카드를 썼을까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것부터 해결하자.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까지 갚을 건지를 미리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갚는다고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서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며칠까지 갚기로 했지? 라고 보내고 상대방이 그렇다고 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도 함부로 발뺌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금액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못 받아도 괜찮다는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돈은 아예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여건에 비해 너무 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받았을 때 손해가 크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적당한 선에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포기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빌려주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서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생각해서 빌려주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못 받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빌려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받을 각오로 빌려주어야 합니다. 애매한 마음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받기도 어렵고 포기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평소 행동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작은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못 받았을 때도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아예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도 계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신뢰할 만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때로는 돈을 잃더라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싼 수업료일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필요한 공부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당했으면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빌린 돈을 제때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의가 더는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